전 세계는 치열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벌써부터 초음속과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북한도 이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역시 200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의 확보와 소형화의 요구 끝에 2017년 최근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주변국의 항공모함과 최신형 구축함, 이지스함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초부터 최고급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항공모함 도입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한국은 2011년 8월 16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에서도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해요. 현재 한국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대함 미사일은 해성과 하푼 대함 미사일이 있는데, 이들 미사일은 마하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 함정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 기관포에 쉽게 요격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3의 빠른 속도와 함께 수면 10m 내외로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P-500 바잘트와 P-800 야혼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당시 소련의 군소회사들은 외국과 군사기술 이전 협약 등을 자주 맺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와 기술이 주변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당시 한국 역시 러시아의 무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보면 전차 장갑과 자동장전 장치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순항 미사일 제트 엔진 기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술인데요. 한국은 2005년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했습니다. 개발의 모델이 바로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P-800 야혼트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P-800 오닉스로 불리며 수출명은 전부 야혼트라고 불립니다. 간단히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9m, 전폭 0.7m, 무게 3톤, 속도 마하 2.5, 사거리 300km, 탄두 250kg 고폭 탄두를 사용하며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을 병용하며 상당한 크기와 중량,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야혼트의 크기가 거대한 이유는 미국의 해군 전력에 밀렸던 구소련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함미사일 한 방으로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모를 파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거대한 크기와 탄두, 무게, 빠른 속도는 항공모함도 격침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P-800 야혼트의 전신인 P-500 바잘트를 탑재한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의 슬라브급 순양함은 미국 해군이 러시아의 키로프급과 함께 가장 경계하는 최강의 순양함인데요. 무게 4.5에서 4.6톤, 탄두 중량 1톤, 길이 11.7m, 사거리 500km, 속력 마하 2.5로 한마디로 크기가 엄청납니다. 4.5톤의 무게와 탄두 중량 1톤과 마하 2.5의 속도는 폭발 없이 오직 중량, 속력만으로도 웬만한 함선은 격침시킬 수 있는 재원이에요. 이런 막강한 파워를 지닌 P-500 바잘트도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덩치 때문에 플랫폼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비행 중 회피기동이나 추적 유도 기능 능력도 떨어졌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P-800 야혼트입니다. P-800 야혼트는 P-500 바잘트보다 1톤 이상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대한 3톤의 중량과 바잘트의 단점들을 모두 개선해 마하 2, 5의 초음속으로 비행 중에도 복잡한 경로점 비행이 가능해요. 서두에 장시간 러시아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를 돕기 위해 꼭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2000년대 한국은 러시아의 군수업체를 통해 P-800 야혼트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야혼트의 제작사와 기술 협약과 이전에 대해 계약했어요.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2020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길이 6.5m, 폭 0.5m, 중량 1.5톤, 속도 마하 3, 사정거리 300에서 500km 정도고요. 즉, 야혼트에 비해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향상된 속도와 중량 그리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스텔스 설계 및 굽밴드 레이더, 가시광선 탐색기 등
타중 모드 탐색기를 이용해 적함의 약점을 찾아 타격이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P-800 야혼지의 단점이었던 큰 덩치와 회피 기능의 불안정을 극복했습니다. 성능이 향상되었고 소련과 인도의 합작품인 브라모스보다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속도 역시 마하 2.5에서 마하 3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꿈의 신무기입니다. 한국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무사히 개발이 완료되었으면 좋겠네요. 창과 방패의 대결. 상대방이 휘두르는 창을 막으려는 시도와 적군의 방패를 뚫으려는 노력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전쟁의 핵심 특징이었다. 이 같은 특징은 바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독일이 V1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영국을 폭격한 이후 미사일을 이용한 해상 공격 위협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춘 전투체계도 등장하면서 바다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창과 방패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 해전에서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된 것은 1967년 중동전쟁이었다. 당시 이집트 해군은 러시아가 1960년 실전 배치한 스틱스 대한미사일로 무장한 80분짜리 고속정을 투입, 2,500톤이 넘는 이스라엘 해군 구축함을 격침시켰다. 미사일에 의해 함정이 격침된 첫 살인 이 사건은 세계 해군의 스틱스 쇼크로 기록됐다.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인도 고속정이 쏜 스틱스 미사일에 파키스탄 구축함이 격침되자 세계 각국은 부랴부랴 대한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73년 실전 배치된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은 서방 세계에서 널리 쓰인 무기로 전장에서 성능을 입증한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40여 킬로미터인 액조세 미사일은 발사 후 정리대에 포착되지 않도록 수명이 1에서 2m의 저고도로 날아가는 시스키밍 기술을 적용해 명중률을 높였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전투기가 쏜 액조세 미사일에 영국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액조세 열풍이 불기도 했다. 한국도 1970년대 액조세 미사일을 도입, 초기함에서 운용한 적이 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서 하푼 대한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1977년부터 생산된 미국제 하푼 미사일은 한국을 포함해 3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액조세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긴 하푼 미사일은 시스키밍 기술의 적함정 공격 직전 갑자기 하늘로 튀어올라 적함에 돌입하는 팝업 기능을 추가해 파괴력을 극대화했다. 1986년 3월 시드라만 사태 당시 리비아 함정 2척을 격침시키는 등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해 지금까지도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선번 미사일은 수명이 7m의 낮은 고도에서 마하 2, 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공격 직전에 적 함정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급격한 기동을 한다. 5,000톤급 대형 함정을 한 발로 무력화할 수 있다. 러시아 외에 중국이 1990년대 러시아에서 소므레메 미급 구축함을 구입하면서 선번 미사일을 함께 도입했다. 러시아는 선번보다 작고 정확도가 향상된 신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클럽 미사일도 개발했다.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게티 이미지. 인도는 러시아가 만든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을 기반으로 브라모스 미사일을 개발했다. 마하 3의 속도로 290km를 날아가는 브라모스는 베트남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브라모스의 속도 마하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어 2030년대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액조세와 하푼 미사일을 운용하던 한국 해군은 2003년부터 국산 해성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주요 함정에 탑재되고 있는 해성 미사일은 미국의 하푼과 대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하 0.8의 속도로 최대 150km를 날아간다. 수면 가까이 낮은 고도로 비행해 정리더가 포착하기 힘들다.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액조세와 하푼을 능가하는 신형 미사일 개발이 한창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발로 미사일 방어 기술이 강화되면서 이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르면 2020년대에 등장할 신형 미사일은 정리더 탐지를 회피하기 위한 스텔스 설계 및 비행 속도 증가, 적외선 탐지 등을 이용한 이동표적 정밀 타격 능력, 대함 및 대지 공격 능력 등을 확보해 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항미사일이 해전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저지할 방어체계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이 1983년 실전 배치한 이지스 전투체계는 대표적인 대항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꼽힌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그의 딸 아테나에게 준 방패에서 유래한 이지스는 정미사일이나 항공기를 포착해 파괴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일 시스템에 통합한 전투체계다. 이지스의 핵심은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인 스파이-1이다. 표적 탐지와 추적은 물론 요격 미사일 유도에 이르는 기능을 한 개의 레이더로 수행한다. 함정 상부에 사면에 장착된 이 레이더는 동시에 200개의 목표를 탐지 및 추적하고 그 중에서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분산 전개되어 있는 단위 전력의 탐지 장비와 전투 체계의 능력을 상호 효과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정보, 감시, 정찰 체계와 기존의 C4I 체계를 연결한 새로운 통합 체계. 해상 교전 상황을 지휘하고 지휘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와 함정 탑재 무기를 사용하는 사격 통제 체계도 갖추고 있다. 위협 평가를 통해 SM-2 요격 미사일이나 전자전 장비, 근접 방어기관포 등을 사용해 정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추한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함정의 SM-2 요격 미사일 발사대는 갑판 하부의 수직으로 설치된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 유사시 대응에 필요한 시간도 적게 든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개발 당시 항공기와 대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함대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1983년에 처음 등장한 형태는 스파이-1A 레이더의 수직 발사대도 없었다. 하지만 1989년 스파이-1B 레이더가 등장하면서 전자전 능력이 향상됐다. 1995년에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춰 대지 공격 능력을 보강했다. 2002년에는 부품을 소형화하고 일부 능력을 보강한 스파이-1D 레이더가 등장했으며 2012년부터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탐지 및 요격 임무를 추가해 방공전과 탄도미사일 요격 작전을 겸할 수 있게 됐다. 노르웨이 해군의 프리초프 난센급 이지스함. 위키피디아. 이지스 전투체계는 기존 전투체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도입한 국가마다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른 이유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9,000에서 1만 톤급 대형 함정에 이지스 전투체계를 설치해 해상 교전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노르웨이의 프리초프 난센급과 스페인 알바로데 바산급은 경제성을 감안 레이더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5,000에서 6,000톤급 함정에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이들 함정은 레이더가 한교 윗부분에 장착되어 있어 식별이 용이하다. 현재 이지스 전투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해상 전투체계로 평가받는다. 영국 무기를 주로 사용했던 호주가 이지스 전투체계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검증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의 이지스 전투체계도 교전 능력 강화를 비롯한 성능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